그냥 해도 어려운데 복습할 때 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저런 절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 때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 2월을 9주로 해서 농지법까지 하고 3, 4월 해서 다시 또 8주에서 수업 진도할 겁니다. 근데 처음 나가는 건 다음 주부터 또 나가고 오늘은 농지법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지법을 9주 있는 날 뒤에서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이제 농지법 3, 4월에 농지법을 첫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법 다시 보면 주택건설 사업 주체하는 게 있고 주택건설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등록사업자 있을 수 있죠. 물론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1년에 1개, 2개, 19개 짓는 사람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주택을 몇 개요? 20. 그리고 대지는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라.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주택을 건설해서 자기 땅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이것을 분양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도 20개 이상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하는 것도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고용했는데 그 사람 평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자기 땅에서 건설하고 그만둘 사람이 등록할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또 고용자도 자기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한 번 하고 말겠죠. 자기 고용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도 있고요.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와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단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가 끝나면 제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공사를 마쳤는가 사용검사를 받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대지를 이건 예정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택건설 예정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하기까지는 몇 년 이내 해야 돼요? 5년 이내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이 건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분양할 수 있어요. 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 이것도 입주자 모집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리설 아파트 상가 건물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 모집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하고 입주자 모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 받고 양산이면 양산시장 승인 받고 이제 분양 신청을 받죠. 분양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분양 신청한 사람과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 체결. 공급 계약 체결하면 분양 신청한 사람은 이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다 이러고 이것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분양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이건 분양권 이제 팔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에요. 이런 매매 대상.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다 건설하고 나면 사용검사 왔고요. 사용검사 받으면 사업주체가 A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 A가 이 토지를 소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 주택은요, 사업주체 명의로 일단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등기들을 다 절차를 마치고 나면 3월 15일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여기 아까 공급계약 체결한 사람, 여기 할까요? 여기 이제 공급받기로 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 분양신청에서 이걸 이제 뭐 당첨이 됐던 아니면 선착순 뭐 호수를 지정받았던 추첨을 했던 간에 저기 이제 입주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에게 갑을 병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3월 15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A가 통보를 해주죠. 그럼 이제 잔금 지급하고 입주를 합니다. 이날을 입주 가능일 그러죠. 입주 가능일. 그리고 입주 가능일은 이렇게도 똑같은 시기가요. 3월 15일부터 이 사람들은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것은 당연히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이 등기 A 명의의 등기를 이렇게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하는 것과 겹칩니다. 잔금 주려고 입주할 수 있죠. 그때부터 통지한 날. 그럼 그날부터 잔금 줬기 때문에 소유권 나에게 넘겨달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같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오늘 볼 것이 (715페이지) 715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이거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여기 내용 같이 전체 복습하고 이제 이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30세대든 300세대 이제 30세대로 그냥 가져볼게요. 30세대 건설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갑을 병정하는 이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30명이 안 된다면야 뭐 다 여기에 입주할 수 있겠지만 30 넘을 수도 있겠죠. 넘을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지만 주택 공급 방식에 입주자 저축 증서만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보겠습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에는 이는 1순위, 2순위 하는 게 있는데 물론 1순위, 2순위도 뭐 거의 국민주택이냐 아니냐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냥 단순화해서 우리는 이 두 개만 있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1순위자가 여기서 만약에 30명밖에 안 되더라. 뭐 다 입주할 수 있겠네요. 근데 1순위자가 50명이고 2순위자도 50명이더라. 그럼 2순위자는 탈락입니다. 1순위자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이 입주자 저축 증서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적인 자격입니다. 이것은 자격이에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재산권이 아니고 사전적인 자격이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 증서상의 1순위, 2순위 하는 것들은 이것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의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이제 분양권을 이제 자기가 취득하는 것이고 재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입주자 저축 증서하고 이 입주자 저축 증서가 이것이 이제 변화된 것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하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여기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빌리고요. 나중에 주택으로 갚겠다는 약속 증서가 주택 상환사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 상환사채를 30개를 발행했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1순위자가 50명, 2순위자 50명이다. 그럼 1순위자한테만 공급을 해야 돼요. 이 주택상환사채도 아무한테나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저축 증서의 민영주택 우선 공급 순서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 못하듯이 주택상환사채도 양도하면 안 됩니다. 양도 불가고요. 그리고 조합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이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 직장조합은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주택을 조합해야 됩니다. 이 조합을 건설해야 됩니다. 얘네들까지요. 그런데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은 주택건설 예정 대지의 몇 %? 예. 대지 그랬죠, 제가. 예정 세대수 안 그랬지, 대지 그랬죠? 죄송합니다. 대지의 80% 맞습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 50%. 적어도 몇 명?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그리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여기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이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여 온 자,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분적인 성격, 이것도 양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양도 금지. 이것에 의해서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도할 수 있어요. 그 분양권 취득은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주택이 조합 설립인가 갖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때는 이제 분양권이 생겨요. 조합원들은. 따로 이제 분양 신청하거나 뭐 당첨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죠. 조합원들이 우선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들은 조합주택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해서 이 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직장조합 중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설립되는 직장조합 있죠? 신고 설립 직장주택조합도 있다. 얘네들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에 한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자.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만 한한다. 제한. 조합원이. 그렇죠. 그런 조합원 자격도 양도하면 돼야 한대요.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도 불가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입주라 선정된 지위는 양도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자, 입주라 선정된 지위가 양도 또 못하는 예외가 있죠.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먼저 1. 투기 과열지구.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네 번째 공공택지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못합니다. 주택 입주하면 팔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못합니다. 입주하면 팔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도 분양권 그리고 입주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권 그리고 입주하고도 일정한 기간 전매를 못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이것이 어떠한 적용주택이냐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기간들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여기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에요. 분양권 입주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입주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6년 걸렸어요. 공사가 지연돼서. 그럼 이제 5년 지나면 팔 수가 있어요. 이제 입주 안 해도. 그런 예외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에서 물어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있다. 분양권 못 판다는 것만 아시면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길게는 3년부터 6개월까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대통령, 이건 이제 법률로 정해놓은 거고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이것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너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교과서에서 한번 보긴 보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고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권 팔 수 없고요. 그리고 입주해서도 못 팝니다. 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두 군데서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이 아래다 한번 비교하게 써보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국장 지정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아주 높은 곳들 이런 곳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매를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 전매를 위한 투기 목적의 그런 수요가 많이 또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한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제일 길게는 6년까지 있습니다. 이제. 10년까지 적용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뭐 투기가 횡행하더라 이러면 대통령령을 바꿔서 10년까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 주택법에서는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택법이 대통령령이 위반하면 대통령령은 이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은 아직 없고 이제 6년까지 제한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공공택지 외의 택지 이게 전에는 이제 용어가 달랐는데 그 용어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할 필요 없고 자, 공공택지 왜 그랬냐면 공공택지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공공택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더라 그러면 이제 4번이 아니고 1번 적용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2번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3번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아닌 나머지 모든 곳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공택지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한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까지 적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광역시예요. 광역시. 그러니까 양산은 여기서 해당 사항 없어요. 이제 서울이나 부산, 부산 같은데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적용돼요. 여기는 6개월, 수도권 6개월, 광역시 6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아파트 아무런 제한 없는 일반 아파트도 울산에서는 6개월간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되는 거예요. 양산은 제한이 없고 양산은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라면 입주할 때까지 제한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또 법이 정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또 법이 정한 기간인데 공공택 이거 아닐 때는 제한이 없어요. 양산은. 근데 울산 같은 곳은 이거 아니어도 그냥 6개월간 무조건 제한.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공공택지 외의 지역. 수도권도 6개월이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냥 공공택지 왜 그랬는? 공공택지에서는 3번이 더 강하게 적용돼요. 3번에서. 근데 이것은 너무 어렵고 올해 시험에서는 뭐 지문 중에 하나 나올지 몰라도 얘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 나오면서 이걸 분석해서 누가 또 문제를 만들 만큼 성의 있는 출제위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오류 생기고 또 자꾸 바뀌거든요. 또 제도가. 이 3개 정도에서 시험이 나올 거고 무슨 주택 하는 말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이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권과 주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일반적인 여기도 아닌데 일반적인 지역에서 입주하고 난 이후까지 제한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현재도 6개월밖에 제한 안 해요. 입주하면 팔 현실적으로는 입주하면 팔 수 있어요. 대통령에 따르면. 근데 법률에 근거에 의하면 주택도 제한할 수 있는데 현재 규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시험에서 또 처리도 안 할 겁니다. 주택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주택 하는 말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상하시면 돼요. 얘는 어때요? 여기 입주하기 전까지도 전매할 수 없는데 입주하고 나서도 모든 것은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뭐 수도권에서 이제 6년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 분양가 입주하고서는 이제 팔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더라. 여기는 분양권만 제한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 분양권 주택도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고 조금 이따 이제 얘네들을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거 볼 겁니다. 2번, 3번 조정 대상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투기 과열 지구는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보는데 그 전에 여기 있는 거 복습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 그런데 소유하지 못해도 사용권은 확보해도 사용권 이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국지토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 급한 거는 빨리 받으세요. 지구단위 계획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80%를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엇이 대상이 돼야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는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도 청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더니 여기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 중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그 10년 그 이전부터 대지를 확보해서 소유하여 온 자에게는 그 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년 되지 않은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자, 80% 확보했을 때 다시요. 10년 그 이전부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소유하여 온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95% 이상 확보했을 때는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 이 사람에게도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95 미만 80% 이상 확보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못하고, 10년 전 이 사람에게는 못하고 10년 그 이후부터 10년 후부터 소유하여 온 자에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 후 이런 말 하는데 저도 가끔 말하다가 그냥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이전하면 이제 10년을 포함한 거고 후하면 10년 포함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10년 이전부터니까 10년 된 사람에게 못해요. 10년 후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안 된 사람에게는 할 수 있죠. 이제 이가 들어가는 것은 포함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포함 안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시험에서 뭐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이게 매도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대지를 소유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건설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그런 기회를 줍니다. 국지토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그리고 우선 매각 제도가 있는데 우선 매각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 또 하나는 채비지. 둘 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50% 기억 잘 하시면 돼요. 국공유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그런 주택,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조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비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에게 채비지의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요. 사업계획 승인은 시, 도, 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에게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국가. 한국도 국가죠. 한국이나 국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대지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를 합니다. 5년에 공사를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을 경매 공매로 상실해도 취소할 수 있고 부도 파산으로 공사를 계속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도 파산이나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해도 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시공 보증, 분양 보증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합니다. 5년 이내 공사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공고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별로. 그래서 1공고, 2공고 그럴 때는 먼저 최초의 공사는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나머지 공사는 5년 이내 처음에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초 공사를 5년 이내 시작했으면 나머지 공사를 2년 이내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718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맨 밑에 큰 번호 2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그 분양가격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 땅이 있어야 되죠. 땅값이 있어야 되고 또 공사비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구성 항목이에요. 그래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 안 할 거예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다음 순환 때 할 겁니다.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고 그 택지비 같은 것들을 또 속이면 안 되겠죠. 택지비 땅을 1억에 샀는데 건설회사가요 공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많이 받기 위해서 10억에 샀다 거짓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적 장부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급 가격이나 매입 가격을 하게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감정 가격을 기준해서 감정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상하 조절해서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땅값만 있어가지고 뭐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이익 같은 걸 가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공사비도 있는데 그 공사비도 내가 뭐 거짓말로 부풀릴 수가 있겠죠. 아파트 막 100평짜리 쓰는데 10억 들었다, 20억 들었다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줘요. 아파트 몇 층일 때, 몇 평일 때는 얼마 들어간다.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주고 거기에 또 이제 뭐 홍보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약간 이익 같은 거 이제 가산해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이제 건축 택지비와 건축비라는 것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그 밑에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죠. 환지. 환지 방식 그럼 어울리잖아요. 수용 방식 얘는 어울리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공적인 사업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울릴 거예요. 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해 가는 거죠. 다음에 공공택지 외에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장 지정 지역. 근데 다음 페이지 이제 공공택지거나 국장이 지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해운대 같은 데가 이제 관광특구인데요. 해운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아니면 해운대에 어떤 공공택지가 조성이 됐어요. 거기서 아파트가 건설 공급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택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래도 적용 안 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이런 거 공부했죠. 50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런 분양가 상한제 규제 안 해도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 3.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데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에요?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인 경우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돼요. 층수는 40층인데 높이가 150m다.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층수가 50층인데 높이는 130m더라.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해운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다 지정됐다고 치죠. 가정하겠습니다. 해운대. 근데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게 50층이에요. 높이는 120m고.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싼 거 하나 안 되고 비싼 거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 비싸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뭐 투자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외자유치 등 관련되죠. 2번도 외자유치와 관련되는데 거기는 이제 답이 지문에 있어요. 그냥 그 문장에 분양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요. 눈으로만 그냥 스치고 넘어가도 됩니다. 또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내기도 좀 곤란하고요. 분양가 산정은 그러니까 건축비와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다. 목차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21페이지 721페이지 721페이지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원래 공공택지는 그냥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지정하는 달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그건 전제 조건인데 그걸 틀리게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초과했어요? 2배. 다음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까? 20%. 2배 20%. 숫자 그래도 2 공통적이죠. 이제 지금은 보시고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아파트가 비쌀 가능성이 있어서 적용하는 거죠.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많다.
많을 때도 역시 좀 손바뀜이 많은 것은 비싸질 때 보통 많이 그렇죠. 가격이 뭐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될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 주택 거래량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경쟁률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겠죠. 그래서 평균 3개월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하는 지역.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또 인기가 좀 많습니다. 요즘에 소형평수. 그래서 5대1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적용 지역이 몇 대 1이 돼야 돼요? 여기는 10대 1. 5대1, 10대 1. 1,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시고요. 외우는 건 나중에 이제 5월에 가서나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청약 경쟁률 몇 대 1? 5대 1, 또 10대 1. 5대 1, 10대 1. 이건 오늘 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727페이지 투기 과열시구. 자, 투기 과열지군요. 여기도 투기적인 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그런 뭡니까? 청약이라든가 소유, 그 의지가 강한 곳들, 이것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겠죠? 자, 누가 지정하는가 했더니요. 727페이지 맨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기도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1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일 때요? 얼마를 초과했어요? 5대1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했어요? 10대1 초과한 거. 좀 전에 봤죠? 똑같습니다. 5대1, 10대1.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투기 과열지보다 규제가 강한 곳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얘는 더 높았어. 전에는 더 높았어요. 얘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한 것, 감소. 여러분 학계론을 뭐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가격이 비싸지죠? 그죠? 뭐 수요가 많든 공급이 적든 두 가지 알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를 가지고 연상하시면 되겠죠. 수요가 많아요. 또는 공급이 적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 걸로 그냥 정리할게요. 수요가 많다. 공급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으려면 공급이 적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직전월보다 분양 계획이 감소해야 돼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일본도 청약 경쟁이 높죠.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은 곳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뭐 분양가 상한제도 비슷한 이치고요. 수요가 많은 곳. 그 수요가 많은 곳은요. 나와 있는 것은 줄 긋지 마시고 그냥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줄어야 되겠어요? 늘어야 되겠어요? 줄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급보다 수요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다 할 수 있는 가나다 보시면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인 거. 시도별 자가주택 보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 이하인 거. 그리고 주택 공급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입주자 저축증서상에 1순위자의 그런 1순위자 순서 뭡니까? 1순위자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 그리고 자가주택 비율, 주택 공급 물량이 1순위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경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적다. 이곳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수요 공급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뭐 투기 과열지구 아닌가 보다 이래서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감소를 해야 돼요. 증가가 아니고 5대1, 10대1 다른 건 이제 숫자는 무시하지 덮어놓고 수요 많은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약 경쟁률 얼마? 몇 대 1? 5대1 또 국민택은 10대1 그건 이제 아크에서도 봤고 여기서 똑같은 것들은 외울 수 있죠. 다음 달에 가면 물론 또 잊어먹겠지만 오늘은 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가지고 729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이죠. 조정 대상 지역은요. 무엇인가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에는 1순위자, 2순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1순위, 2순위 요건 같은 것들이요. 어떤 특정지에서 1년 이상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납부하게 되면 1순위자다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것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여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과열지구와 위축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과열지역에서는 이러한 저축증 입주자 저축증서상의 1순위 요건을 2년 24개월 이렇게 강화할 수가 있고 위축지역은 다르겠죠. 이것을 뭐 6개월 6회 뭐 아니면 1개월 1회 이런 식으로 완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위축지역은 그 지역의 아파트 분양률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1순위자 요건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열지역은요. 그 지역에 너무나 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는 거기 1순위자 요건을 강화를 시켜서 그럴 때 이제 좀 열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역별로 뭐 강남 같은 1조정 지역 이런 데는 분양권 전매를 또 조정해서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그때 1년 6개월 그리고 3지역 같은 데는 6개월 1년 그 다음에 6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 기간도 이렇게 조정을 또 해주고요. 1순위자 요건도 조정해주고 전매 제한 기간도 조정해준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자격 요건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과열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와 성격이 유사하겠죠. 위축지역은 반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축지역은 좀 공급이 좀 많은 곳이고 여기는 수요가 많은 곳이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축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국장이 지정하고요. 국장. 과열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파란색. 과열지역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거는 1.3배는 무시하겠습니다. 그까지 보면 한도 없고 기억이 안 나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워봐야 생각 안 나니까 버리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 경쟁률이 몇 대 1? 5대 1. 국민주택은 10대 1. 이건 이제 다 똑같네요. 세 가지가. 그래서 봅니다. 만약에 숫자가 너무 어렵고 다 달랐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강의를. 버리고 할 텐데 같기 때문에 한번 봐요. 이런 것들은.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양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과열지역.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피가 많이 붙으니까 거래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까지 암기해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여기도 역시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대1, 10대1가 다 나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분명히.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것 중에 비슷한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없는 것을 집어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 가지고 물어볼게요. 답을 찾을 때는, 처리할 때는. 5대1, 10대1이고 결국 여기도 30%네요. 조금 전에 투기 과열지구도 5대1, 10대1이면서 거기도 30%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양계획이 감소한 것 하는 말이 있었고. 근데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진 않아요.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해당 사항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안 집어넣기 때문에 30% 그리고 전체적인 이치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지금 다 못 외우니까 5대1, 10대1만 봤어요. 분양가 상한제만 숫자가 2배 20% 달랐어요. 20%. 그래서 나중에 같이 표 옆에 놓고서 요약집에서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눈두닥 찍으면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왔을 때. 위축 지역은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줄긋지 마시고 하나도.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겠죠. 하락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도 여기는 위축 지역이니까 감소했겠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택 보급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아요. 높아. 여기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파트를 새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은.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나에 보면 뭐 미분양 주택은 당연히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위축 지역. 가에도 보시면 주택 시장이 위축이 심화된 지역으로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잖아요. 아까는 가격이 왜 올라갔죠? 그걸 이해하셨죠. 수요가 많을 때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수요가 없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곳에 위축 지역 지정하게 되면 1순위 요건 같은 것들을 1개월만
납입해도 1순위자다 이렇게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남 지역이 굉장히 핫한 곳이었는데 또 최근에 또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좀 식어가고 있으니까 위축 지역을 지정할까 이렇게 했더니 다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이 법이 없어질 때까지 지정되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거 한다고 해서 완화, 이거 만약 1년인데 이거 보통 이제 지방은 6개월인데요. 근데 1개월로 완화한다고 해서 이 완화해줘서 위축 지역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절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여기에 뭐 위축 지역인데 누가 여기를 아파트를 뭐 지정했을 때 거기에서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분양 신청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 제도는 아마 사장이 될 거예요. 한 번도 적용 안 되고 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뭐 내겠습니까? 이런 것들. 참고사항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마다 수요 공급 이런 생각하세요. 수요가 많은 데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과열지구 지정할 것이고 수요가 적으면 적고 오히려 공급이 좀 넘치는 곳들은 이제 위축지역이 되겠죠. 근데 위축지역까지 공부하면 오히려 또 쉽지만 이것만 보면 모르는데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적은 곳 이것이 과열지구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기가 좀 쉽고요. 이제 숫자는 결국 외워야 돼요. 근데 숫자는 다 5대1, 10대1은 다 쉽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 과열지구와 여기서 조정 대상지역이 과열지역 용어 같죠? 과열. 그래서 30%라는 숫자 나와요. 그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봤고요. 731페이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할 말 납니다. 분양권 전매.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칠판에 써드린 4가지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나 731페이지 메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이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전매를 못하면 이걸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읽고 뭐 알선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다그면 안 되고. 그런데 괄호 안에요.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그런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모든 행위, 뭐 교환이 됐던요. 그런데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부동산 공법뿐만 아니고 뭐 현실 세계에서 상속을 막을 수는 없겠죠. 상속.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은 다 상속이 됩니다. 상속.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농업 경영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지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입주자 저축증서나 주택상환사채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돼야 안 돼요 이거? 있죠? 금방 제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뭐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다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안 되지만 여기에 공법에서 공부하는 재산적인 성격을 가진 건 다 상속됩니다. 상속된다. 안 되는 거 내용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내용 보시면 1.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지위 분양권 말하는 거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못 팝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는 분양권 입주 가능일까지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도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4번은 그런 게 있다. 눈으로 그냥 보시고요. 1, 2, 3번에서 시험이 거의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사례를 들어주더라도 1, 2, 3번에서 들어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그 전매 제한 기간 한번 참고사항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이거 줄 긋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732페이지 메뉴 보시면 큰 번호 2번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까지 못 팔아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는 대한민국 어디든 간에 못 팝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1지역이냐 2지역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과열 지역도 공공택지이냐 공공택지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뭐 3년짜리가 있고요. 1년 6개월, 뭐 1년 또는 그 밑에 뭐 6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정도와 그냥 보시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있는 건 뭐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것들을 시험에 되면 대비할 수 없고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권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고 주택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수도권에서도요. 이제 공공택지이냐 아니냐. 공공택지도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100% 이상이냐 아니면 85% 이상이냐 뭐 70% 미만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주 각양각색의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버리고요. 그리고 공공택지 아니냐도 뭐 요건이 아주 복잡해요. 별로 시험에서 대비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33페이지에 그냥 참고삼 하나만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70% 미만이다. 이러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 싼 것은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을 똑같이 두게 되면 여기는 엄청나 폭발적인 그런 분양성이 몰려들 거예요. 짧게 하면. 그래서 그건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이제 실제 거주할 사람만 입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아닌 곳들이 또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뭐 수도권이냐 수도권 아니냐 수도권에서 달라지고요 하는데 한번 시험에서 비수도권에서 뭐 3년짜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그것이 또 공공택지 아니냐에 따라서 3년짜리 1년짜리 또 제한 안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새로 생긴 거죠.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의 주택과 분양권. 그것이 수도권은 6개월, 광역시는 6개월. 그 밖은 아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인 그런 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또 뭐 양산 같은 대도시. 그 다음에 생긴 게 뭐 예상되는 게 대도시 이런 데 생길 수도 있겠죠. 대도시는 뭐 3개월. 그리고 시의 경우는 뭐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러한 분양권이나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이유는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자의 그런 입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걸 이제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본래 거주하기 위해서 입주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자, 불가피하게 전매해야 될 자도 그걸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 734페이지. 전매 제한 특례, 제한 특례. 근데 거기는 파란색도 보시면은 1. 세대원의 근무, 그리고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에 무슨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필요, 취약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전매할 수 있다고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법률 취지상. 근데 이거 뭐 양도소득세인가 세법에서 생업상의 사정은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죠. 거기서는 왜냐하면 생업상의 사정은 자기가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무는 자기가 발령 나는 거죠. 강제적인 거고. 생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른 데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세법에서는 규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이사 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해야 돼요. 전원. 세대원 뭐요? 누가? 일부가 아니고 전원.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산에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있어요. 1년 남아있어요. 그런데 생업상의 사정으로 또는 근무 때문에 또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대원 가족이 모두 부산으로 이사갑니다. 전매할 수 있어요. 다른 도시군으로 이사갈 때 팔 수 있어요. 근데 인천으로 간다.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안 돼요. 수도권 가는 거. 서울로 간다. 안 돼요. 그래서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했고 가족의 일부만 간다. 안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돼. 전원. 양이 많기 때문에 10분 쉬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칠판은 놔두고요.